안녕하세요. 뮤지엄 토크 커피 한 잔 유물 한 점 23번째 이야기를 나눌 연세대학교 박물관 학예사 윤현진입니다. 오늘 준비한 유물 한 점은 마광수 교수의 회화 작품입니다. 우리에게 소설가로, 시인으로, 교육자로 기억되는 마광수 교수가 화포기에 구현한 문학세계를 소개해 드립니다. 마광수 교수는 1951년 서울에서 출생하였습니다. 1969년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하였고 1983년 윤동주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1976년부터 연세대, 한양대 등에서 강의를 시작하였고 1979년부터 1983년까지 홍익대 국어교육과 교수를 거쳐 1984년부터 2016년 정년퇴임 때까지 연세대학교 강단에서 학생들과 평생을 함께 호흡해온 교육자였습니다. 1977년 박두진 시인의 추천으로 현대문학의 백고배 등 6편의 시로 문단에 데뷔하였고 1989년에는 문학사상의 권태를 연재하며 소설가로서 활동도 시작하였습니다. 1992년 즐거운 사라 피라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은 그였지만 시, 소설, 문학이론서, 에세이 등 70여 권의 책을 출간하며 한국 문학사에 큰 획을 그었습니다. 또한 1991년 이회수, 이목일, 이두식과 함께한 4인전, 그리고 1994년 첫 개인전 이후 20여 차례의 전시회를 통해 미술활동도 활발하게 하였습니다. 1994년 다도하랑에서 열린 마광수 교수의 첫 개인전 작가의 글을 통해 작품에 대한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틈틈이 문인화를 그리며 미술에 대한 욕구를 달래보냈는데 자유분방하고 관능적인 이미지를 꿈꾸는 나의 미술가적 기질은 내가 쓴 문학작품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여러 가지 탄미적 묘사를 가능하게 한 것 같다. 1992년 말에 일어난 즐거운 사라 사건으로 2달 동안 구치소 신세를 지고 나서 출감한 후 나는 강의까지 쉬게 되어 갑자기 많은 시간을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편하게 쉬는 것이 아니라 항소심 재판에도 신경을 써야 하고 표현의 자유가 어이없게 유린된 데 대한 우라도 사겨가며 하루하루를 떼어나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글을 쓴다거나 하는 일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에 나는 다도하랑의 이성훈 대표로부터 초대전 제의를 받게 되었다. 이번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나는 다시 한번 미술이 주는 카타르시스 효과를 새롭게 실감할 수 있었다. 특히 손으로 비비고 문지르며 나이프로 긁어댈 수도 있는 캔버스 작업은 내게 진짜로 시원한 카타르시스를 선물해 주었다. 캔버스 작업은 즉흥성에 의존한 것이 많다. 밑그림을 그리거나 전체의 구도를 미리 머릿속에서 생각해놓고 그리는 그림이 아니라 일단 뭔가 발라놓고 나서 무슨 형상으로 만들 것인가를 즉흥적으로 결정해 나간 것이다. 그리움의 경우는 먼저 무작정 나무 2그루를 그려놓고 보니 강변의 나무가 더 멋있을 것 같아 강을 그려 넣었고 이왕이면 노을진 강변이 좋을 것 같아 하늘을 붉은빛으로 칠했다. 최종에 가서 풍경만으론 아무래도 싱거운 것 같아 여자 한 명을 그려 넣었다. 다 그리고 보니 여자가 떠난 님을 그리며 노을진 강변에 서 있는 듯하여 그리움이라고 제목을 붙였다. 캔버스 작업과 달리 식구가 들어가는 문인화는 일필휘시로 그려야만 하고 또 주제와 상징적 상관성이 있는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주었다. 그것은 파스텔화나 드로잉도 마찬가지였는데 나의 시인 기질과 잘 맞아떨어져서 어렵긴 해도 큰 즐거움을 안겨주었다. 옛부터 시서와 이 3가지는 문인들이 당연히 습득해야 할 분야였으므로
각자가 분리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요즘 와서는 문학과 미술관의 거리가 점차 멀어져 가고 있다. 이번에 그림을 그리면서 느낀 것은 내 작품들이 무슨 재료를 써서 그렸든 모두 다 문인화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므로 나의 미술 작업을 외도라고 비아냥거리지는 말아줬으면 좋겠다. 마광수 교수는 문인화의 계보를 잇고 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문인화는 전문 화공이 그린 기교적으로 뛰어난 그림이 아닌 선비나 사대부들이 자신들의 사상을 시, 서, 화로 표현한 그림입니다. 즉 화면으로 재현한 텍스트이죠. 마광수 교수는 글을 쓰듯 그림을 그린 작가였습니다. 작품을 관통해온 작가의 화두인 주체로서의 나에 대한 문학적 사유를 조형적인 언어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원초적 본성에 대한 충실함, 이중적이고 권위적인 인간의 나약함 등을 어려운 책은 못 쓴 책, 거꾸로 본 세상은 아름다워, 봉건윤리를 척결하자 등 다양한 작품을 통해 짧고 강렬한 철학적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는 문학 창작을 할 때도 야한 것에 중점을 두지만 그림을 그릴 때도 역시 야한 것에 중점을 두었다는 말을 합니다. 야하다는 의미는 타고난 자연의 성정에 솔직하다는 의미로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했는데도 라는 작품입니다. 연이라는 독특한 구조를 통해 사랑이 떠나버린 텅 빈 마음을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내게 사랑이 오면 온종일이라는 작품입니다. 마치 문장에 괄호를 사용한 것 같은 형식을 통해 텍스트에 다양한 해석을 의도하고 있습니다. 마광수 교수님은 이렇게 감각적이고 기발한 형식을 통하여 작품 세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광수 교수는 2017년 9월 5일 향년 67세로 자택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이후 유족은 만여 건의 장서와 유필원고, 유품, 그리고 100여 점의 미술 작품을 연세대학교에 기증하였습니다. 강단에서 학생과 함께한 시간을 가장 사랑한 스승 마광수였기에 그가 남긴 모든 유품이 학교로 돌아오는 것이 그의 정신을 살리는 길이라는 유족의 뜻이었습니다. 마광수 교수의 작품을 기대하고 호응해 주시는 많은 분들 덕분에 작년 9월 5일에 개막한 전시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그림들은 전시실에서 직접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관람과 관련한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뮤지엄 토크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 12월 28일 날 구속돼서 아주 굉장히 추워요. 난방이 안 되고 세멘트에다 이 마루방인데 전혀 난방이 안 되거든요. 근데 비가 막 왔어요 그때. 오늘 그 생각이 나서 제가 패러디로 다 가을비 우산 속이라는 노래가 있죠. 그걸 바꿔서 가을비 감옥 속. 이거 뭐 자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래서 가을비 감옥 속. 한 평짜리 독감방 감옥 속에 앉아 늦가을 비 떨어지는 소리를 듣는다. 짭조름한 감상을 즐기기엔 내 신세가 너무 처량하고 억울한 구속에 분노하기엔 빗소리가 너무나 달콤하다. 감옥 안은 꼭 자궁 속같이 작고 음산한데 아니면 무덤 속 작은 관같이 어둡고 침침한데 그리워할 여인 하나 없이 이 그로테스크한 고독을 떼어나가야 하는 인생의 어이없는 불가사의여. 빗소리는 더욱더 섹시하게만 들려 으스스 요염무쌍한 처녀귀신이라도 나타날 듯한 분위기인데 좌우를 둘러봐야 플레이보이 잡장건 없고 20초 형광등만이 바보같이 청승맞게 높으로구나. 이건 나.